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승희 앵커의 휴가로 저와 이은수 앵커가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민들이 평생 모은 돈이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20여 년간 믿었던 대천항 어민들을 상대로 한 부부가 수십억 원대 갯돈 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 주민 대부분 70이 넘은 고령 노인들로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천항 주민 수십 명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모두 갯돈 사기 피해자, 대부분 70, 80대 고령 노인입니다. 차용증과 입금 내역, 고소장 등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4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갯돈 돌려막기에 피해를 당한 겁니다. 63살 이 씨와 60살 김 씨 부부는 대천항과 대천해수욕장 지역민을 상대로 20년 넘게 이른바 번호계를 운영했습니다. 번호계는 26명이 한 계좌로 모여 매월 200만 원씩 내고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5천에서 6천여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부부는 순서가 된 피해자에게 갯돈을 다시 빌려주면 매달 2% 정도의 이자를 입금해주겠다며 환심을 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세게 준다고 하니까 거기라도 이자 질려준다고 하니까.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자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들은 따져 물었지만 각종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돈 필요해도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아. 한 번 들어가면 안 주더라고. 이런 사이 지난달 17일 남편이 돌연 숨졌고 부인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잠적했습니다. 어민들이 평생 모았던 갯돈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부부가 노대출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안 담을 뿐이에요. 피해 주민 중 한 명이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추가로 7명 등 나머지 피해자들도 고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서 허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이 운영하는 대전 어린이 재활병원이 올해 완공을 앞두고 기부받은 100억 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100억 원을 기부한 넥슨과 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에 명칭을 넣었다 논란이 되자 다시 빼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넥슨과 밀실 협약을 했다는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장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2월 개원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대전시는 사업 착수 당시 447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100억 원을 넥슨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면서 2019년 10월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협약 내용입니다. 병원 명칭에 넥슨이라는 기업의 이름을 넣기로 하고 병원장 임명 시 대전시가 넥슨재단과 협의하겠다고 한 겁니다. 넥슨 재단을 병원이 개원한 뒤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겠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익 추구라는 부분들을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이고 그 집단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죠. 시민단체들은 병원의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원 이름에 후원 기업 이름을 넣을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대전시는 뒤늦게 넥슨 이름을 제외하고 병원장 임명도 협약에서 빼는 등 업무 협약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병원명에 대한 기업명 사용 불가 회신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병원장 임명 등 인사에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협약 내용에 제외하여 공공성 훼손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전합니다. 협약의 약속 불이행 시 대전시가 기부금을 반환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어 넥슨이 업무 협약 개정에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결국 기부금 100억 원을 대전시는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민단체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대전시는 손을 놓고 있었고 오락가락 아마추어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기업에서도 과연 이런 신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전에다가 투자라든지 기부라든지 활성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대전시는 지금까지 당시 넥슨과 체결한 협약을 업무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시민단체의 거듭된 정보 공개 청구 요구에 오는 14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밀실 행정이란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어떤 내용이 협약에 담겨 있는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오늘 최악의 미세먼지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도심을 가득 채운 잿빛 미세먼지로 마음까지 답답한 하루였는데요. 이번 미세먼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희뿌연 미세먼지가 도심을 덮쳤습니다. 약 600m 높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은 잿빛 미세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짙게 깔린 미세먼지에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도 외출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보이는 게 너무 뿌옇게 보여서 미세먼지가 있다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소 수치의 4배를 뛰어넘는 짙은 미세먼지가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천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 한때 162 마이크로그램을 넘겼고 대전과 세종에서도 130을 넘겼습니다. 충남은 이틀째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고 세종도 관심 단계가 내려져 세종과 충남 지역엔 비상저감 조치로 올해 처음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당진과 보령의 일부 석탄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거나 발전량을 감축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등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하게 내려오고 바람 없는 날씨에 미세먼지가 정체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기존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토요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내려온 바람의 영향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와 비상저감 조치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와 함께 추위도 찾아와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6에서 8도가량 떨어져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눈도 내려 충남 서해안에 2에서 5cm, 충남 내륙에선 1에서 3cm 가까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올해 1분기 세종 지역에서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된 분양 전환 단지들의 자녀 세대 분양이 잇따른 가운데 분양가가 시세 절반 이하로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1-1 생활권 가락마을 6, 7단지가 기존 임차인 대상 분양 전환 이후 각각 남은 공실 143가구와 56가구를 분양 확정했고 1-4 생활권 도렛마을 13단지도 분양 전환 잔여 물량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단지는 분양 승인 가격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84제곱미터 기준 2억 2천만 원 수준으로 권리관계 검증이 완료되면 2월 이후 공급이 이뤄질 전망으로 시세에 비해 월등히 낮아 이른바 로또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면서 일부 미접종자들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충원해야 하는 대형 점포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백화점 입구. 입장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원들이 방역 패스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안내합니다. 네, 저희 접종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접종 다시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려고 청주에서 온 한 어르신은 2차 접종을 하지 않아 백화점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2차 접종은 1월 19일 수요일 날 2시에 맞으라고 왔잖아요. 송지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보도록 가야죠.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형 점포들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방역패스로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백신은 자유롭게 맞는 건데 너무 꼭 맞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안 맞고 싶은 사람 안 맞아도 되지 않나. 고객들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백화점과 마트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설명절 앞두고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방역 패스까지 시행되면서 업무량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안내, 설비, 인터넷이나 뭐 이런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카페와 식당, 노래방 등 기존 방역 패스 의무화 대상 13곳은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위반자는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운영 중단 등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14명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미국과 인도에서 입국한 해외 입국자 6명과 N차 감염 2명 등 1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모두 59명에 달하고 충남에서는 2명 추가돼 18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전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5명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고 대덕구 체육관 관련 확진자도 2명 늘어 누적 22명에 달하는 등 대전에서 33명 추가됐고 세종은 10명, 충남에서는 102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충남에서는 현재 골프장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시각도 있지만 공급 과다와 골프장 폭리 등 관련한 우려도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당진시 성문 방조제 인근 들판에서 4월 개장을 목표로 대중 골프장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30홀 규모로 지어지며 특히 평지에 만든 골프장이라 코스 운영이 쉽고 교통 여건도 좋아서 내장객이 많을 걸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6홀 단위로 3개 코스를 이렇게 돌게 되는 국내에서 아주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이 없던 홍성군도 최근 민간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장곡면에 18홀 코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조성되면 많은 골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군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충남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24곳. 여기에 당진과 천안에서 새로 개장을 앞두고 있고 청양과 서천 등 불모지였던 충남 내륙도 골프장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30 세대를 비롯해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골프장 건설은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골프 산업 발전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인기의 편승에 이용률을 대폭 올리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전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해외 골프 여행이 재개될 경우 수요 공급이 역전돼 골프장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퍼블릭 골프장이 골퍼들에게 좀 편안한 공간, 또 저렴한 금액 그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데 폭리 상태가 너무 많지 않나.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산악지형의 골프장은 자연훼손이 불가피하고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저소득층 충남도민이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하루 8만 4천 원을 충남도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충남도는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 같은 충남형 유급병가제를 만들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와 사업소득자로 현재 17만 9천여 가구가 대상이며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하루 8만 4천 원씩 연간 최대 13일간 수당이 지급됩니다. TJB 취재팀의 기적의 생환백구 연속보도가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12회 참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기적의 생환백구 연속보도는 40시간 넘게 할머니를 지킨 백구의 훈훈하고 잔잔한 스토리를 전달해 할머니와 백구의 우정을 세상에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TJB가 착한 사회 만들기 1호로 선정한 공주시 초등학생들의 익명 기부에 이어 당진에서도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농협창구에 메모지와 함께 저금통을 몰래 두고 갔습니다. 당진 송산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성이 창구에 다가와 부루 기부라는 내용의 메모와 함께 조용히 저금통을 놓고 나갔고 확인 결과 저금통에는 동전 27만 62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송산농협 임직원들은 익명의 기부자가 놓고 간 27만 원에 더해서 모두 500여만 원을 자체 모금한 뒤 당진 씨에 기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아산시 은복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25톤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해 30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뒷자리에 있던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다 마주오던 덤프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광역자치단체 순회 일정으로 대전시를 찾아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대선 공약으로 발굴한 항공우주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대전교도소 이전과 트램 지선 신설, 서남북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청년 일자리 1,021개 창출을 위해 28개 지역주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